영어를 소소하게 가르치고 있고 중고딩 두 자녀를 두고 있고 교육에 진심인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수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법, 자녀와의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입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가르치고 있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캐릭터를 바꿔가며 대화합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 저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유치원 아이를 대할 때는요. 네, 맞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요. 고등학생을 대할 때는 정신 차려.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말투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저의 이런 변하는 어투를 보면 선생님 다중인격이에요? 라며 웃기도 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입을 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실은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사춘기가 되니 말도 안 섞으려고 해요. 아이의 연령대와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화법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는 매년 자라는데 엄마의 언어 습관은 여전히 유치원생 대하듯 머물러 있다면 대화는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겠지요. 엄마의 언어도 아이의 성장 곡선을 따라 함께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 연령대별로 아이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도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0살까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니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생존을 위한 언어를 가르치는 시기이기도 하죠.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할수록 아이의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3세부터 초등 입학 전 시기 뭐뭐 했어요, 뭐뭐 하세요, 뭐뭐 해도 돼요 처럼 우리나라 정서와 예절에 맞는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에 알맞은 조사를 붙여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도록 지도하고 아이가 틀린 표현을 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언어 습관의 뼈대가 세워지는 시작점입니다. 아이의 말투를 따라하며 아기 같은 말투로 아이와 대화하는 부모님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의 언어는 더 더디게 발달합니다. 흡수력이 좋은 아이들, 귀로 모든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들리는 언어는 언어의 교과서입니다. 그게 맞는 언어인 줄 알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에게 오답을 입력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점점 자기에게 유리한 화법을 구사하기 시작해요. 요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전후 관계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너무 과장해서 말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주변인의 상황이나 입장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는 것이죠. 이때 부모가 아이의 평소 언어 습관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식의 워딩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바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간단명료하게 아이의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을 끝까지 끝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 4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는요, 부모님들은 뭐뭐 했어요, 뭐뭐 하세요 같은 말투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설이 낀 설명도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짜증이라는 놈이 스멀스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차라리 명령조의 말이나 단호한 어투가 아이들과 대화하기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는 엄마가 아이에게 약간의 시비를 걸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화는 항상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숙제를 하거나 악기 연습 같은 것을 해야 할 때 아이들은 왜 해야 해요? 조금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며 해야 할 일을 미루려고 꼼수를 부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이의 질문에 부모는 철저히 단호해야 합니다. 아이가 바른 생활 태도를 갖길 원한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숙제 먼저 하자 라고 엄마가 말하면 아이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거의 다 했어요. 숙제 없어요. 등등의 말로 당장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고 합니다. 이때 엄마는 등짝이야 엉덩이야 맞고 싶은 부분이 또는요 혼나고 할래 그냥 할래 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뭐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대화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꼭 해야 하는 일에 타협의 어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와 불필요한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의 말에 말려들지 말고 단칼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사춘기와의 본격적인 전쟁 시기입니다. 이때 엄마는 전투에 임하는 비장한 자세로 임해하며 무엇보다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말싸움을 피해보려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엄마는 결국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귀를 막고 엄마는 화가 나서 대화를 포기하고 맙니다. 아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고 말입니다. 엄마가 대화를 포기하고 나갔으니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문을 닫고 나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의 액팅, 즉 연기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정말 화났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무겁게 시작하세요. 말하는 톤을 아주 내리던가 톤을 아주 높이세요. 이해하셨죠? 마치 싸움을 걸듯 말이죠. 너 이거 안 했더라. 왜 안 했냐? 당장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뭔가 차가운 분위기를 직감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강한 어조로 시작했다가 아이가 움츠러들면 점점 어조를 낮춰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알겠어. 근데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피식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며 폭풍처럼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서로 비위를 맞춰주며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엄마가 말을 걸면 엄마한테는 그 짜증을 다 풀어내려고 하거나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때가 기회다 하고 엄마한테 풀기 일쑤죠. 그런데 엄마가 교과서 같은 말투나 화를 꾹 참고 좋은 사람인 양 하는 가식적인 상냥한 말투로 대화를 시작하면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대답하기 싫어하는 말투입니다. 공격적으로 대화하는 엄마에게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화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치료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말투는 내가 감정적으로 긁히지 않으면서 아이와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라리 약간의 싸움을 거는 듯한 털털한 말투가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더 편합니다. 마음속 사춘기라는 거대한 화염에 맞불을 놓아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시기는 아이들이 이제 어른의 문턱을 넘어가는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2까지의 엄격한 과정을 충실히 거쳐온 부모라면 이제 아이들과 진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춘기가 지난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너무 느리고 일상 속에서 일어나 잘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어느덧 고등 시기가 되면 아이들은 훌쩍 성장해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구란 덜 친한 친구를 대하듯 조심스러운 친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베프 같은 친구와의 대화법을 써야 합니다. 너무 배려하고 친절한 말투보다는 아주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약간의 짓궂은 농담과 유머, 그리고 털털한 진솔함을 섞어야 합니다. 부모가 때로는 조금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의외의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색해할지 몰라도 이내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와의 관계에서 애쓰고 있구나. 혹은 아빠가 나한테 다가오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같은 관계가 조금씩 단단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앞의 단계, 즉 엄격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고 아이들도 부모의 눈치를 살필 줄 아는 아이가 되었을 때 이 친구 같은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이 안 된 아이는 사회 나가서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베프처럼 편하게 지내더라도 아이가 밖에서는 예절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부모의 몫입니다.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하기, 친구, 어른, 동생 등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식사할 때의 식사 예절, 어른과 함께 있을 때는 바른 자세로 앉기 등등. 이런 기본적인 예절은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지킬 수 있도록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집 밖 세상 어디를 나가서도 반듯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격하게 키운 아이가 사회에서 이쁨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엄마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사정사정하는 방식, 보상을 조건으로 타협하려는 태도 등은 버리셔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 단호하게 전략적인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가 취해야 할 이기는 대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는 대화법이란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큰소리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때 결과적으로 그 대화에서 승리한 것입니다.